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전국 31개 주에서 시위가 확산 중입니다. 수천 명이 거리에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외치고 있으며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미 모스크바로 도피할 계획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게 이것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러시아 전쟁 기계에 무기를 공급하는 공장이자 시리아에서 아사드 몰락 후 러시아의 마지막 주요 지역 파트너입니다. 젤렌스키가 X에 올린 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란의 대규모 시위와 봉기는 러시아에게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란 국민이 현 정권에서 해방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정권은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에 큰 악을 끼쳤습니다. 이 변화의 순간을 세계가 놓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지도자, 모든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지금 나서서 이란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변하게 만든 책임자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왜 이란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란제 자폭 드론 샤히드 136에 의존하며 이 드론은 저렴하고 치명적이며 대량 생산됩니다. 2022년 러시아는 이란에서 드론을 수입하며 대당 약 2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2023년 모스크바와 테헤란은 러시아가 알라부가 공장에서 드론을 생산할 수 있도록 175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생산량이 급증해 러시아는 한 달에 5,500대 넘는 샤히드 드론을 생산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밝혔습니다. 2025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38,000대 이상의 이란 설계 샤히드 드론을 발사했고 비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러시아는 국내 드론 한 대에 7만 달러만 지불하며 드론의 75%가 격추돼도 개의치 않는 소모전 전략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론들을 방어하는 것이 종종 드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설계도와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한 이란 정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샤히드 드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란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러시아에 거의 30억 달러에 달하는 수백 발의 미사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서방 방어 체계에 맞서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는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양방향으로 이동하며 이란도 러시아에서 군사 기술과 시스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래들은 상호 강화 목적의 통합 전략 일부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1년 전 20년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은 무기, 무역, 에너지, 자금 등을 포함하며 12월 N 군사 협력 계획도 추가됐습니다.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모든 서방 동맹에 대한 도전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활용해 서방의 제재와 압박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협력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더 큰 것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물류를 재편할 수 있는 무역 회랑입니다. 이것은 국제 북남 운송 회랑, 즉 INSTC라고 불리며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완전히 우회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회랑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이란을 거쳐 인도 뭄바이 항구까지 4,500마일 이어집니다. 이 회랑은 공동 해운 컨소시엄으로 철도, 도로, 해상 운송을 결합합니다. 러시아 수출은 터키가 통제하는 흑해 항로를 거쳐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로 이동합니다. 이 경로는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불안정합니다. INSTC는 거리 40%, 비용 30% 단축합니다. 이 경로는 수에즈 운하보다 모스크바 뭄바이 운송 시간을 최대 40% 단축합니다. 이란 대통령 파지슈키안은 1월에 푸틴에게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회랑은 거의 75% 완공되었습니다. 지난해 화물 운송량은 2,700만 톤으로 19% 증가했고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카스피해에 컨테이너선 컨소시엄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경로에 물류 허브를 세우며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네트워크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는 이를 제재를 받은 자국의 에너지 제품을 서방이 통제하는 해상로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운송하는 석유와 가스 회랑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푸틴은 러시아가 연간 550억 입방미터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란까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가스는 세계 2위의 가스 매장량을 가진 이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가스는 이란, 파키스탄 파이프라인 등으로 전 세계에 수송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겐 이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는 세계 시장 접근이 어렵습니다. INSTC는 제재 영향 없는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대체 무역로를 제공합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글로벌 남방울을 잇는 중심지로 힘을 과시하며
통과 수수료와 무역, 전략적 영향력이 커집니다. 뉴스위크는 워싱턴이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주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랑은 러시아와 이란 제재를 약화시키고 지역 권력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란 정권이 살아남는다면요. 하지만 이란은 러시아의 단순 회랑이 아니라 남은 투자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2022년 러시아 가즈프롬은 이란 국영 석유회사와 400억 달러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가즈프롬은 이 금액을 이란의 석유와 가스전 개발에 투자해서 이란 에너지 부문 발전을 도우려 했습니다. 두 나라는 투자 수익을 올린 후 2025 연 40억 달러 유전 계약 등 추가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세계에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아 서로 협력해야 경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드론이나 무역, 투자 때문만이 아니라 독재자들이 연대하기 때문에 이란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잃은 것을 생각해보세요. 2024년 12월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중동 거점이 사라졌고 남미에선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막 축출됐습니다. 러시아 동맹이 또 사라졌고 이제 이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상황을 불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러시아는 중동의 마지막 동맹과 무기 공급을 잃어 고립이 심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러시아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웃은 아니지만 코카소스 지역과 중앙아시아에서 오랜 역사적 경쟁자였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러시아의 등을 돌리면 크렘린에 심각한 전략적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두운 계산도 있습니다. 푸틴은 주요 독재자가 시위로 무너지면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걸 압니다. 대규모 시위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이런 메시지 확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 사람들이 테헤란에서 있었던 일을 알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전력을 너무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이란의 시위 진압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중동에 개입할 유유가 없습니다. 러시아-이란 조약엔 상호 방위 조항이 없어 어느 쪽도 공용시 도움 의무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건 정권 붕괴 시 아사드 정권처럼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크렘린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전 보장입니다. 당신은 남은 생을 모스크바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타임스지는 1월 초에 하메네이가 이미 보안군이 시위대에 합류할 경우를 대비해 탈출 계획을 마련해 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와 아들 모스타바 등 약 20명의 측근들, 이 모스크바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989년부터 이란을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만일을 대비해 러시아행 티켓을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란 정권이 실제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에게는 그것은 재앙입니다. 드론 공급과 인터내셔널 노스 사우트 트랜스포트 코리더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철도 완공과 환승 허브 관리에 안정적인 이란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완전히 잃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결과가 따릅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새 이란 정부가 국제사회에 인정되면 제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란의 석유 수출이 급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면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이란 국민 반대에도 이란 현 정권이 계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테헤란의 이란 외국 개입 비난 선전을 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관계에 너무 투자해 무너질 수 없지만 이제 하메네이는 혼자입니다. 12월 28일 시작된 시위는 경제와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에서 정권 교체 요구로 확대됐습니다. 1월 9일 기준 시위가 31개 주로 확산됐고 최소 62명 사망 이 중 48명 은 시위자입니다. 하메네이는 인터넷과 국제 전화선을 끊고 시위자들이 트럼프와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이란은 붕괴되었고 중동에 있는 그들의 대리 세력들도 약화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주요 후원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이란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말이죠. 유튜브는 이런 영상에 수익 제한을 걸거나 창출을 막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4개 영상이 중단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전선 촬영 영상도 광고주에 부적합해 제한된다고 유튜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내용을 다루기 위해 자체 플랫폼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한이 없습니다. 이 드론 공격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릴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사이트에는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으로 가입하시면 기존과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가입은 저희의 취재와 채널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